미국 휴스턴에 있는 라이스 대학교 한 외국인 교수와 아시아인으로 보이는 학생이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교수의 뜬금없는 한마디에 아시아인 학생은 당황한 모습을 보이더니 이내 강의실을 뛰쳐나가고 마는데요. 과연 아시아인 학생에게는 무슨 비밀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라이스 대학교에서 도시발전과 지리를 중점적으로 강의하는 레피 스콧이라고 합니다. 약 일주일 전 저는 제 교수 인생 처음으로 강의 중 엄청난 화를 내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날 진행했던 강의는 한국의 지리학 요소와 지금의 선진국 국가경제 발전의 상관관계를 다루는 주제였고, 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학생 참여를 최대한 이끌어내며 강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그 나라가 가진 지리적 요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각 나라의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던 시절에는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땅의 모양이나 지리적 구성 방식, 심지어는 땅의 범위까지 중요한 국가 경제 발전 요소였으나 지금 이러한 모든 논문 자료들은 단 하나의 나라, 오직 한국 때문에 완전한 수정 작업을 거치고 있죠. 최근에는 한국의 위상이 상승함에 따라 많은 학생들이 알고 있을 텐데 아시다시피 한국의 영토 그 자체의 범위는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특히나 그들의 고유한 영토에서 북쪽 지방은 또 다른 나라로 규정되어 있고 지금의 선진국 한국으로 알려진 영토의 크기는 더더욱 작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한국이 보여주고 있는 세계적인 모습은 어떤가요? 현재 한국은 무선 기술 부분에서는 최선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제일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시민의식입니다. 과거 한국인들은 꽤 힘든 시기가 있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끊이지 않는 열정과 국가 발전의 의지, 그리고 똑똑한 지능으로 모든 기술을 급속도로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의 발전 요소에 땅의 면적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죠. 오히려 좁은 범위의 도시 발전을 급속도로 상승시키다 보니 다른 나라들은 절대 따라 할 수 없는 도시 구성 집약성과 효율성, 그리고 편리함이 생활 곳곳에 자연스럽게 파고들었고 이것이 바로 현재 한국의 최대 장점입니다. 한국인들의 빨리빨리 문화를 다들 한 번씩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인들은 빨리 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무언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사는 도시나 생활 방식 자체가 모든 것을 빨리 완수할 수 있도록 굉장히 효율적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자연스럽게 대부분의 생활 요소가 빨리 이루어지는 것뿐이죠. 우리가 지리적 영토를 제외하고 배워야 하는 부분이 바로 한국의 이러한 모습입니다. 특히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한국인들의 따뜻한 시민의식은 그들의 영토를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냈고 모든 문화가 엄청난 속도로 발전했습니다. 저도 종종 한국을 방문하고는 하지만 한국의 길거리를 걸어 다니다 보면 굉장히 신기한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의사 가운이나 간호사 가운을 입고 있는 한국 의료인들이 길거리에서 간단한 의료 장비를 구성한 뒤 시민에게 무료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습인데요. 우리 단순하게 생각해 봅시다. 만약 미국에서 저러한 건강검진 케어 서비스를 길거리에서 실행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1시간도 지나지 않아 값비싼 의료 장비부터 책상과 의자까지 전부 도난당해 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러한 일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최선진국 마인드의 시민의식은 남의 것을 훔쳐가려는 생각조차 없고 오히려 남을 도우려는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아마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처음 여행을 떠났을 때 제일 놀라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러한 한국인들의 따뜻함이죠. 특히나 길거리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만큼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는 아마 한국을 제외한다면 몇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은 자신들의 약점이었던 땅의 면적이나 고산지대가 많은 부분을 오히려 도시발전 요소와 열정적인 시민의식을 통해 믿기지 않는 개발을 이루어냈고 이러한 요소들이 바로 지금 우리가 한국 그리고 한국인들에게 배워야 하는 자세입니다. 특히나 한국이 가지고 있던 특별한 영토 독도는 현대시대에서 많은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지리적 이점과 막대한 광물 생산성을 가지고 있다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고 결국 한국의 지리적 약점은 현대시대에서는 또 다른 장점으로 거듭나고 있죠.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의 인기나 위상이 올라간 뒤에는 한국의 영토와 경제발전의 상관관계를 다루는 제 강의가 꽤 인기가 많아졌고 그래서 그런지 수많은 나라의 학생들이 강의 참관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일부의 강의를 마치고 잠시 휴식을 취하려던 순간 뜬금없이 한 아시아인 학생이 저의 허락이 있기도 전에 자리에서 일어나 이상한 주장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녀는 겉보기에는 마치 한국인처럼 보였기에 저는 오히려 한국인 학생의 신선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여겨
그녀의 발언을 멈추지 않고 경청하기로 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인이지만 현재의 한국은 중국이 없으면 완전한 경제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한국인인 저조차 이러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데 왜 교수님께서는 마치 한국이 엄청나게 현대사회 트렌드를 주도하는 선진국인 것처럼 강의를 진행하시는 거죠? 제가 더욱 어이가 없는 것은 현재 한국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장점은 오히려 중국이 그 이상으로 현대시대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중국에 대한 발언은 전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나 교수님이 항상 주장하시는 땅의 영토 크기에 있어서 중국은 세계 1위의 국가가 아닌가요? 저 또한 한국인이니까 한국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는 강의는 좋지만 교수님께서는 학생들에게 자칫 잘못하면 한국이 뛰어난 나라라는 잘못된 정보를 전파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제가 직접 한국에서 자라며 경험한 한국의 실체를 말씀드려 볼까요? 현재 유튜브나 영상 매체에서 보이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모습은 완전히 조작되어 있습니다. 한국인 중 90%는 지하철을 탑승할 돈도 없어서 매일 10km 이상을 걸어 다니고 있고 지하철을 탑승하는 사람들조차 매일 노숙자처럼 돈을 구걸한 뒤 그 비용으로 직장에 출근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한국의 기업들을 가보면 비즈니스 양복조차 사서 입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뛰어난 대기업의 직장인이라면 중국의 기업처럼 양복을 입고 근무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하지만 한국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미 한국은 여기에서부터 중국과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또 교수님이 주장하신 독도에 대한 문제는 한국인인 저조차 예민하게 생각하는 문제입니다. 최근 새롭게 밝혀진 사실은 독도가 한국의 땅이 아닌 중국의 고유한 영토 소속이라는 사실입니다. 교수님께서는 지리학과 관련된 강의를 하시면서 이러한 최신 정보는 전혀 모르셨던 걸까요? 이미 한국의 독도는 지리적인 분쟁에서 많은 주장이 있었던 땅입니다. 특히 과거의 지도를 통해 몇몇 학자들은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이것조차 완전히 잘못된 가설이죠. 현재 한국은 중국의 완전한 지방도시, 즉 속국과 다를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저 국가적인 규제를 위해 한국과 중국이라고 나눴을 뿐 원래 한국은 중국의 뿌리에서 시작된 나라라는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새롭게 나온 가설이 바로 한국이 주장하는 자신들의 땅 독도가 결국 한국도 일본도 아닌 오직 중국의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독도뿐만 아닌 그들의 수도인 서울이나 제2의 도시 부산까지 중국의 땅이라는 말이죠. 하지만 현재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들은 중국이 땅의 개발을 승인해주고 독도에 대한 대외적인 활동을 하지 않자 독도를 그저 자신들의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대체 무슨 시민의식이 높다는 주장을 하고 계시죠? 저는 한국에서 태어난 어엿한 한국인으로서 확실한 정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 아시아인 학생의 출신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지만 저는 그녀의 발언을 들으며 그녀가 한국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현재 저희 대학교뿐만 아닌 미국의 많은 대학교들에서는 자신들의 신분을 한국인으로 속여 강의의 본질을 흐리는 중국인 학생들이 꽤 많다는 교수들의 메시지가 있었을 정도로 현재 이러한 현상은 매우 심각한데요. 저는 이미 그녀가 독도에 대한 거짓 주장을 하고 있을 때부터 대학교 인사센터에 문자를 보내 그녀의 이름을 통한 출신을 파악한 상태였고 저는 곧 모든 것을 바로잡기 시작했습니다. 자네가 정말 한국인이라면 꽤 신선한 의견이 됐을 수도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당신의 주장은 이미 모든 발언권에 힘을 잃었습니다. 학생은 처음부터 자신이 한국인이라고 주장했는데 그게 정말 단 하나의 거짓도 없는 사실이 맞나요? 대학교의 인사정보 시스템은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또 논문과 관련된 학생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학생이 어느 나라의 출생인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도 자신을 계속해서 한국인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요? 학생의 입학기록 신분을 보면 이미 중국의 대학교에서 해외 유학을 신청했고 중국의 수도 출신인데 이 기록은 대체 뭔가요? 저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강의실에는 조용한 정막만이 감돌기 시작했고 자신이 한국인이라고 주장하던 중국인 학생은 그저 고개를 파묻고 자는 척을 하는 듯 보였습니다. 결국 저는 한국인인 척하던 그 중국인 학생의 주장을 하나하나 꼬집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의 말에 아무런 답변이 없는 것을 보니 당신이 중국인 학생이라고 확정을 지은 뒤 제 발언을 이어가겠습니다. 일단 한국이 왜 중국의 속국인지 그 이유가 정말 궁금한데 혹시 그러한 관련 자료나 정보들이 있는 것일까요? 물리적으로 중국과 한국은 영토 자체가 분리되어 있고 그 어떤 영토에 대한 국가적 협약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또 학생이 주장하는 것처럼 중국이 정말 한국보다 뛰어난 나라라면
굳이 한국이 쏙국이라며 주장할 필요 자체가 없는 것 아닐까요? 그저 학생은 현대시대에서 한국이 중국을 추월한 GDP 기록이나 한국인들의 뛰어난 선진국 생활 방식을 눈으로 확인하자.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저렇게나 뛰어난 나라가 원래는 중국의 근본에서 시작했어. 그러니까 중국도 그만큼 잘 사는 나라가 맞아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말이죠. 또 학생이 주장한 내용 중에 한국에 이름 있는 기업들은 양복조차 입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실제로 현재 미국을 포함한 최선진국들의 기업에서는 완전한 자율근무 그리고 자율복장을 시도하며 근무 자체의 유연성을 채택하고 있어요. 조금 더 부드럽고 유연한 분위기 속에서 상상이 곧 돈이 되는 가치를 창출하는 IT 산업을 가진 나라들만 가능한 문화인데요. 그래서 실제로 한국의 대규모 IT 기업 근무지 지역들을 가보면 비즈니스 정장이 아닌 자유로운 복장을 하고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실리콘밸리에서도 이와 똑같은 장면을 볼 수 있죠. 즉 그들은 가난해서 비즈니스 정장을 못 입는 것이 아니라 굳이 근무에 불편하고 딱딱하기만 한 정장을 입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난해서 그러는 이유가 아닌 오히려 최선진국의 중요 먹거리인 IT 기업의 선두에 있기에 가능한 선진국만이 보여주는 미래근무 복장의 모습이죠. 하지만 중국은 상황이 전혀 다르죠. 그들의 중심 수도인 베이징을 가보면 아직도 많은 기업인들이 정장을 입고 불편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비난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생의 주장에는 학생이 전혀 알지 못하는 한국의 선진국에서 시작된 문화적인 이유가 있다는 사실이죠. 또 노숙자 부분에 대한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혹시 중국의 노숙자가 한국의 60배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물론 인구가 더 많아서 그런 것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놀랍게도 해당 수치는 단위 면적당 노숙자 숫자의 통계를 냈을 때의 수치라는 것이 더 놀라운 부분입니다. 그만큼 한국은 현대시대에서 거의 노숙자를 찾아볼 수 없고 또 노숙자들이 있더라도 그들은 선진국 한국의 복지를 받는 안전지대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자신들의 이미지, 즉 국격이 무너질까 두려워 대외적인 행사가 있으면 그저 노숙자들을 공장단지에 몰아넣고 숨기고 있죠. 도대체 그럼 여기서 누가 선진국이고 후진국일까요? 본인이 중국인 출신이기에 더 잘 알고 있는 것 아닐까요? 심지어 학생이 주장한 독도는 정말 반박조차 할 가치가 없는 주장이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의 고유한 영토인 독도와 중국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나요? 또 독도가 중국 것이라고 주장한 이유가 한국의 영토가 원래 중국의 쏙국이었으니 합당한 주장이라니 정말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지리학 관련 교수로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하겠습니다. 아직도 독도가 일본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몇몇 사람들이 있는데 독도는 엄연한 법적 그리고 국가적인 한국의 영토입니다. 실제로 과거 한국의 역사 기록이었던 세종실록이나 만기호람에서는 모두 온전히 독도가 한국의 주장이라는 정보들이 있고 지리적인 요소 또한 한국과 제일 가깝습니다. 심지어 과거 역사적 기록물인 연합국 각서에서는 독도가 일본의 영토에서 완전하게 제외되어 있고 선박들의 접근 금지 법적 규제까지 확인할 수 있어요. 많은 학생들이 일본의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믿기도 하지만 이러한 확실한 근거 자료들이 있습니다. 즉 독도는 중국도 일본도 넘볼 수 없는 엄연한 한국의 영토라는 말이죠. 학생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한국인인 척 속여가며 한국인들조차 독도가 중국의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으나 이제 그런 출생신분을 속이면서까지 저의 한국에 대한 강의는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진지한 태도로 임하는 많은 학생들에게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은 중국과 일본 심지어는 미국조차 넘볼 수 없는 고유한 IT 산업 트렌드와 선진국의 생활 방식을 가진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들에게 열등감을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배울 수 있는 것을 배우고 한국을 본받아야 다른 나라들도 성장할 수 있어요. 조용히 저희 발언을 마무리 지었을 때 이미 중국인 학생은 강의실을 떠난 상태였고 저는 꽤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현재 미국의 대학교들에서는 이처럼 한국인으로 신분을 속여 마치 한국인들이 중국의 옹호적이라는 이상한 사회 현상을 주장하거나 한국에 대한 강의를 방해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실제로 겪어보니 꽤 당황스러웠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강의실에 있던 한 학생이 일어나더니 자신이 진짜 한국인인데 독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주장을 말해줘서 고맙다는 말과 함께 박수를 보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교수 중 최초로 한국과 관련된 강의를 진행할 때는 철저히 신분을 검사하고 강의를 진행하게 됐는데요. 학생들에게 불편을 유발하는 방법이지만 저로서는 한국인인 척하는 중국인 학생들 때문에
잘못된 정보들이 퍼져나가는 것을 막고 싶었고, 온전한 한국의 선진국 정보들을 알려야 하는 교수로서의 책임이 있기 때문이죠. 앞으로도 한국에 대한 많은 강의들을 진행하겠지만, 아무쪼록 이러한 중국인 학생들이 더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